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하.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발전기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 세 군데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게 바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투탑이고요. 가장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이 수력발전이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들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요,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렸는데 이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러분들 띄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띄워놓고 말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력발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화력발전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짠! 짠! 네, 수력발전, 화력발전 나왔죠. 자, 화력발전을 보시면 일단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뭔가 밑에 지금 뭔가, 뭐예요? 카통인가? 가장 먼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태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죠. 맞죠? 거기서 뭘 태우냐면 화석연료, 즉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웁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화력발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태운 열을 가지고 뭘 하냐면 물을 끓여줘요. 저 급수라고 되어 있죠. 급수라고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끓여줍니다. 그러면 끓이게 되면 물이라는 게 끓으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실제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수증기가 빡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운동에너지, 그 수증기의 운동에너지가 터빈이라는 녀석을 돌리게 돼요. 터빈을 돌리게 되면 그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발전기가 돌아가면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고? 전기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화력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한다? 화석연료를 태운다, 열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걸로 물을 끓인다. 끓였더니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수증기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뿜어져 나온다. 그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로 터빈을 돌린다. 그랬더니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게 바로 화력발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력발전의 원리 보도록 할게요. 짠! 자, 수력발전의 원리 봅시다.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일단 댐을 건설을 해요. 댐을 건설을 하면 물이 높은 곳에 쌓이게 되겠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물이 흘러가는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역학적 에너지로. 그래서 이 물의 운동 에너지, 물이 흘러가면서 수차라고 부르는 일종의 터빈을 돌려주게 돼요. 그럼 터빈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발전기도 돌아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이 되죠. 이게 바로 수력발전의 원리고요. 자, 그 다음 그림, 핵발전, 원자력발전. 짠! 여러분, 화력발전과 구조가 되게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원자로라고 해서 좀 복잡한 구조가 조금 들어있어요. 자, 봅시다. 원자력 발전, 핵발전은 이런 겁니다. 일단 원자로라는 곳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쯤, 다다음 시간쯤 배울 텐데, 우라늄을 핵분열을 시켜요. 핵분열을 시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화력발전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열이 발생했어. 물을 끓였더니 수증기가 발생해, 수증기의 운동에너지가 터빈을 돌렸더니 발전기가 함께 돌아가서 전기에너지가 생겼네. 이게 바로 원자력발전이에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에 이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 해수를 주로 냉각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바다가 좀 따뜻해지는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화력발전과 똑같아요.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열을 냈다면, 원자력발전, 핵발전은 핵연료를 이용을 해서
핵분열을 통해 열을 얻고 그걸로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린다. 그랬더니 전기 에너지가 생기더라. 이게 바로 핵발전,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뭐냐면 이 핵발전,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장단점. 일단 장점부터 보도록 합시다. 장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화력발전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거대한 댐을 만들거나 혹은 원자로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전화 받고 갈게요. 여보세요? 열심히 수업 듣고 있지, 왜? 응. 애들은? 알았어. 그리고 차는 데리고 왔어. 차이 제일만? 그리고 내일 뭔 소리야, 갑자기 내일이 봐. 알았어.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수력발전의 장단점을 볼 건데, 자, 화력발전을 보시면 일단 여러분 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선 거대한 댐을 건설을 해야 되죠. 원자력발전을 하기 위해선 원자로를 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수력발전과 핵발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건설할 수 있어요. 그냥 공장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비교적 쉽게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선 강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고 주변 지형도 좀 맞아야 되고 뭔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아무데나 못 지어요. 막 주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막 방사능 유출의 위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각수로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 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다 지을지 부지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아무데나 지을 수 있어요. 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송전선에서 상당한 양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중간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멀면 멀수록 손실이 커져요. 그런데 얘는 아무데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지 근처, 즉 전기를 쓰고자 하는 곳 근처에 짓게 되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아무데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얘는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는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석 연료의 단점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자, 일단 화석 연료는 언제나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석 연료 태우면 우리 런던 스모그 기억나시죠? 대기 오염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쪽에서 석탄을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기 오염의 우려가 있고요.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연료비가 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력발전 보도록 할게요. 수력발전의 장점을 보자면 뭐냐면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력발전소에 물 채우는데 돈 들지 않잖아요. 맞죠? 얘는 연료비 자체가 들지 않아요. 물 때 되면 비가 와가지고 물 채워질 거기 때문에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해 물질도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댐을 세움으로써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목적 댐이라고 부르잖아요. 홍수라든가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죠. 이게 수력발전의 장점이에요. 근데 얘가 장점만 있다면 온 세상에 수력발전소만 짓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점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고 주변에 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고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발전소를 어디에다 짓느냐, 발전소 부지에 대한 제약이 큰 편이에요. 아무데나 못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댐이 완성되면 거대한 호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팔당호처럼. 그러면 그런 거대한 호수가 생기게 되면 주변 환경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핵발전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는 핵연료를 사용하는데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보다는 연료비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연료비가 조금 덜 들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런 기체들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공해도 적은 편이에요. 공해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기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발전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옆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있어요. 방사능이 누출되는 순간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누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들이 꾸준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사성 폐기물은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고 땅속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땅속에 넣고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핵발전의 구조에서 보셨지만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와서 따뜻한 바닷물로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주변 생태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러 가지 이 발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냐라고 봤더니 화력 발전은 첫 번째 일단 화석 에너지부터 시작하죠, 맞죠? 그래서 화석 연료부터 시작하죠.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시작합니다. 화석 연료는 어떤 물질이죠? 어떤 물질의 결합 속에 숨어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죠?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화학 에너지. 그래서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얘를 태워서 무슨 에너지를 얻었어요? 아까 열에너지를 얻었죠. 그리고 이 열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뭘 만들었지? 수증기를 만들었는데 그 증기가 뿜어져 나왔잖아. 그래서 증기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 수증기가 뭘 돌렸어? 터빈을 돌렸잖아. 그래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무슨 에너지를 만들게 돼?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 핵발전 봅시다. 핵발전은 우라늄이라는 핵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핵연료. 근데 핵연료는 핵 분열과 핵 융합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핵 반응이잖아요. 이때 얻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핵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핵에너지를 가지고 핵분열을 통해서 똑같이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엄청난 열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린다. 이 부분은 어때요? 화력발전과 똑같죠? 수력발전은 일단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을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 있어 물의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고여있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네. 물이 움직이고 있어. 무슨 에너지? 물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터빈, 수차를 돌리게 된다 그랬죠. 맞죠? 터빈, 수차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수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그 수차, 터빈과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핵발전, 수력발전에서의 이 에너지 흐름까지 정확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의 수송 과정, 그때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변압기 원리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